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정말 쏟아지는 소식들 들고 왔는데 진짜 양이 어마어마해요. 국내는 정치권 난리도 아니고 해외에는 영국 총리가 사임하고 미국이랑 이란은 또 회담하고 카타르에서는 폭발까지 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오늘 하루 뉴스는 완전히 정리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 먼저 국내 정치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취임 이후로 줄곧 긍정이 더 높았던 흐름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낼 때는 단순히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한번 꺾이면 그 흐름을 다시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책 추진력에도 영향을 주고 야당의 공세에도 힘이 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데드크로스, 즉 부정과 긍정이 뒤바뀌는 이 지점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결격 사유 논란,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어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법 증축 의혹이고 또 하나는 편법 탈세 의혹입니다. 총리 후보자라는 자리가 워낙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증받는 자리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다는 의혹, 그리고 세금을 편법으로 줄였다는 의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제기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격 사유로 못 받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두 의혹이 어떻게 해명되느냐에 따라서 총리 인준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 이어서 국회 쪽 소식인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절박한 요구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법안 심사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명단조차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명단을 내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4. 법사위원장 자리 또다시 협상 불발. 그리고 이 명단 제출 요구가 나온 배경에 바로 이 사안이 있습니다. 국회 하반기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불발됐어요. 법사위원장, 이게 국회에서 워낙 힘이 센 자리잖아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관문이 법사위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양보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을 정리하면 원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 막혀 있고, 그래서 상임위 명단도 제출이 안 되고 있고, 국회의장은 절박하게 명단을 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인 거죠. 5.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결국 사임 발표. 자, 이제 해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큼지막한 소식인데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 급락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 정계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로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부상하면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10년 사이에 총리가 정말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는 사건이고요. 앤디 버너위라는 인물이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것도 영국 노동당 내부 역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6. JD 벤스 부통령 이란 핵사찰단 복귀 발언. 다음은 중동 외교 소식인데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흔히 IAEA라고 부르는 그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란 쪽은 핵 관련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은 사찰단 복귀에 합의했다고 말하는데 이란은 핵 문제 자체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양측의 발표 내용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협상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합의문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디테일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미국-이란 스위스 회담 합의, 호르무즈와 레바논 협의체 구성,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소식이 미국과 이란의 스위스 회담입니다. 이 회담이 합의 도장을 찍고 마무리됐는데요.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류에서 정말 핵심적인 통로잖아요. 여기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이 해협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거고, 동시에 레바논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도 억제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까지 꾸리기로 한 겁니다. 두 지역 모두 중동 정세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들이라 이 협의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앞으로 중동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8. 카타르 LNG 생산 거점 폭발 사고. 그런데 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 흐름과 맞물려서 나온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카타르의 LNG 생산 거점에서 폭발이 발생했어요. 이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충격을 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시설을 재가동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카타르의 가스 생산 시설을 다시 돌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재가동 준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터진 거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고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시장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9. 중국 국유 여행사 일본행 단체 여행 판매 돌연 중단. 다음은 동아시아 쪽 소식인데요. 중국의 국유 여행사가 일본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게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국유 여행사라는 게 결국 중국 정부와 무관하지 않은 기관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특정 국가행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건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양국 관계나 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된 압력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0.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술 파티 의혹, 정치권 공방 계속,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의혹,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의혹이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1.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살해 혐의 장윤기 첫 재판. 다음은 안타까운 사건 소식인데요.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첫 재판이 열렸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는 의미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상향 추진 및 공청회. 이번엔 생활 밀착형 정책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지금까지 65세였던 거 아시죠? 이걸 70세로 올린다는 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고, 동시에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도 함께 걸려있는 사안이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13. 경남 양산 아파트 화재, 제주시 상수도 배관 파손. 자,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60대 남성 1명이 다쳤고 주민 30여 명이 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집안이 침하되면서 상수도 배관이 파손돼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어요. 두 사건 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고들인데, 양산에서는 화재로 인명피해와 대피가 있었고 제주에서는 집안 침하라는 다소 이례적인 원인으로 단수 사태까지 벌어진 거라 두 지역 주민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4. 동해안 노을성 파도 사고, 풍랑특보에도 위험 행동 지속. 다음은 동해안 안전 관련 소식인데요. 노을성 파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일부 관광객들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을성 파도라는 게 평소보다 훨씬 멀리, 훨씬 세게 밀려오는 파도라서 방파제나 바위 근처에 있다가 순식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는 건 당국에서 이미 위험하다고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5. 홍명보호 남아공전 앞두고 몬테레이 입성. 이제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이른바 홍명보가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두고 결전지 몬테레이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지난 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낸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16. 카보베르데, 스페인 우루과이와 연속 무승부로 이변. 마지막 스포츠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정말 큰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비기는 결과를 두 번이나 만들어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별리그 통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카보베르데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도전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17. 오늘의 날씨, 기온 하락과 전국 비.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낮아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다들 한 겹 더 챙기시고 우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소식들, 국내 정치 인사 이슈부터 영국 총리 사임, 미국과 이란의 외교 흐름, 카타르 폭발 사고, 그리고 국내 사건 사고와 스포츠 소식까지 정말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해몽성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